반갑습니다. 문제 61번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상당히 문제를 어렵게 출제를 했습니다. 이 쉽게 문제를 내도 이 문제는 뭐 하기가 쉽지 않은데, 여기 보시면은 5월 1일 착공을 했고요. 그 다음에 완공이 12월 31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공사 기간이 요만큼이죠. 이 공사 기간이죠. 이 공사 기간이 자분할 기간입니다. 그러면 5월 달부터 계산하겠습니다. 5, 6, 7, 8, 9, 10, 11, 12. 8개월이죠. 공사 기간이 8개월입니다. 우리가 공사대금 지급한 것을 보겠습니다. 그 5월 1일 날 공사대금 지급한 것이 120만 원. 자, 요거 월을 계산합니다. 12분의 8로 계산하죠. 9월 1일 공사비 지불한 거 90만 원. 자, 12분의 4가 되죠. 그 다음에 10월 1일 공사비 지불한 거 50만 원. 자, 요거는 12분의 3이 됩니다. 자, 계산하겠습니다. 요거는 80만 원. 그 다음에 30만 원. 자, 그 다음 4분의 1, 12만 5천 원. 자, 이렇게 해서 연평균 계산을 했습니다. 연평균 공사비 지출액을 계산했습니다. 자, 이렇게 계산하니까 122만 5천 원 이렇게 나오죠. 자, 여기에 특정 차입금 지출액을 계산해서 빼야 됩니다. 그러면 일반 차입금 지출액이 되겠죠. 자, 일반 차입금 지출액. 이 문제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 문제인데 문제도 상당히 어렵게 출제했습니다. 이때까지 출제된 문제 중에 가장 고난이도로 이렇게 문제를 출제했는데, 이 문제 푸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실전에서는 사실은 풀기가 쉽지 않은 그런 문제죠. 자, 차입금 보시면은 첫 번째 차입금 본사 건물 공사 관련해서 2월 1일 날 차입을 했지만은 특정 차입금은 요 공사 기간만 계산합니다. 특정 차입금은 요 공사 기간만 계산합니다. 5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만 계산합니다. 그래서 이 특정 차입금 요 120만 원. 자, 거기 12분의 8 연 8%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그러면 6만 4천 원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보면은 4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일시 투자를 했습니다. 자, 일시 투자를 했는데 그것도 4월 1일부터 투자를 했지만은 특정 차입금은 요 공사 기간에만 계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5월 1일부터 계산합니다. 자, 일시 투자 12만 원 곱하기 12분의, 자, 요거는 4월 1일 날 투자했지만은 5월 1일부터 계산합니다. 일시 투자 5월 1일부터 또 이것도 12월 31일까지가 아니고 8월 31일까지. 자, 요거는 5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렇게 계산합니다. 그럼 5, 6, 7, 8, 5, 6, 7, 8 12분의 4가 되죠. 곱하기 연 5%죠. 5%. 그래서 이렇게 하면 2,000원 됩니다. 그러면 요 차이가 얼마? 62,000원. 62,000원. 이 특정 차입금 이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요걸 계산해야 됩니다. 요거. 자, 요거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그걸 계산하면은 여기 80만 원 나오죠. 요걸 계산하면은 80만 원 나옵니다. 80만 원. 자, 그 다음에 요걸 계산하겠습니다. 자, 요거 계산하면은 4만 원 나오죠. 4만 원. 4만 원.
자, 아까 80만 원에서 4만 원을 빼게 됩니다. 빼게 되면은 76만 원 되죠. 76만 원. 자, 여기에 대한 특정 차익금 자본화 차입원가는 어떻습니까? 자본화 차입원가는 62,000원 계산했습니다. 자, 여기서 요거 뺍니다. 자, 여기서 요거 빼면 46만 5천 원 오는데, 자, 그 다음에 곱하기 가정평균 차입 이자율을 계산해야 됩니다. 이 문제는 정말로 이 시간이 많이 걸리고 어려운 문제입니다. 가정평균 차입 이자율을 계산해야 되는데, 이 가정평균 차입 이자율, 일반 차입금은 공사 기간하고 관계없이 그 해당 기간을 계산합니다. 일반 차입금은. 그래서 일반 차입금 보겠습니다. 자, 일반 차입금 거기 보면 80만 원을 7월 1일 날 10%를 차입했습니다. 80만 원. 자, 7월 1일부터 6개월입니다. 자, 그것이 몇 프로입니까? 10% 차입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얼마 됩니까? 4만 원 되죠. 4만 원. 자, 그 다음에 또 차입한 게 있습니다. 150만 원을 차입했습니다. 150만 원 차입했는데, 자, 요거는 10월 1일 날 차입했습니다. 그러면 12분의 3이 되죠. 12분의 3. 자, 거기에 몇 프로입니까? 12%죠. 자, 12% 이거 계산합니다. 그거 계산하면 4만 5천 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가정평균 차입 이자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자, 여기 얼마입니까? 8만 5천 원입니다. 8만 5천 원. 자, 요거 계산해야 됩니다. 자, 요거하고 요걸 계산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 40만 원이죠. 그럼 요거 계산합니다. 거기 37만 5천 원 나옵니다. 요거 계산하면 12분의 3 계산하면 37만 5천 원. 자, 그러면 요 40만 원하고 37만 5천 원을 더하면은 77만 5천 원 이렇게 됩니다. 자, 결국 이렇게 되죠. 그런데 요거 퍼센트로 계산하면은 딱 떨어지질 않습니다. 딱 떨어지질 않기 때문에 77만 5천 원 분에 8만 5천 원 바로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딱 안 떨어진다 이 말이에요. 요 계산을 하면은 퍼센트로 환산할 필요 없이 바로 이렇게 하죠. 이게 가중평균 차입 이자율이 되겠습니다. 자, 요걸 계산하시면은 5만 1,000원이 되고, 한도가 어떻습니까? 한도가 요 8만 5천 원이죠. 한도가. 그러니까 여기 5만 1,000원. 그다음 여기 6만 2천 원. 합치면은 11만 3천 원 됩니다. 11만 3천 원. 자, 질문은 건물의 취득원가를 질문했기 때문에, 자, 건물의 취득원가 질문했으니까 여기 투자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여기 투자된 금액이 260만 원이죠. 260만 원. 그 다음에 요거 차입원가 11만 3천 원, 271만 3천 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답은 271만 3천 원, 5번이 답인데 너무 어려운 문제를 냈습니다. 하여튼간에 뭐 최근에 출제된 문제 중에서는 가장 난이도가 높은 문제고, 이 한 문제 푸는데 지금 뭐 거의 뭐 9분 가까이, 한 9분 가까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자, 그다음에 62번 문제입니다. 62번 문제도 좀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 62번 문제가, 그리고 이 62번 문제는 좀 사실은 세법을 좀 알아야 이해하기 쉬운데, 세무사나 공인중개사는 어차피 세법도 시험을 치기 때문에 세법 공부를 하거든요. 그런데 관세사라든지 또는 감정평가사는 그 뭐 이런 법인세법 이런 세법 공부를 안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참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세법 공부를 안 하는 상태에서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문제는 좀 어렵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지금 이제 조세특례제한법인 조세특례법상 그 준비금 전입액 있죠. 자, 이런 거는 자 기업회계하고는 관계없이 세법에서 인정하는 비용입니다. 거기에 4만 원 이렇습니다. 4만 원. 여기 이제 송금
산입을 하면서 송금 산입하면서 다음에 차기 이후에 입금 산입을 나중에 하게 됩니다.